중화권 증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오늘은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저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또 네.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출국을 하신다고요? 네, 오늘 3시 비행기고요. 네. 바로 끝나고 호텔 가지고 갈아입고 공항으로 가려고요. 사실 출국 전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네. 알찬 시장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어제 시장 리뷰부터 해볼게요. 어제 시장 수급에서도 좋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상당히 좋았죠. 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 1.9% 상승했고,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비은행 금융주 있죠. 보험주하고 증권사가 쭉 올려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장 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우선 사중 전에 대한 기대감이죠. 10월 23일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뭐냐면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발표할 거를 이미 논의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본토에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중 전에 같은 경우는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인민은행이 또 좋은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고하겠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교통부에서 연휴 동안 이동량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이동량이 굉장히 늘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역 간 이동이 늘면 아무래도 소비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소매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광업 이쪽으로 발전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항공 여객 기수가 전년 대비 3.6%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서 항공기 관련 업체들 그리고 이제 지금 항공권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객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항공권 가격도 비싸고 그쪽에 대한 영업 실적도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어서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제 산업 이익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통계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 20.4%가 증가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산업이익 반등 같은 경우에는 요즘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엔타이 인볼루션이라는 정책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효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반영양 정책인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죄송한데 그 정확한 한국말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는 엔타이 인볼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성 회복과 마진 안정에 기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 다음 달 데이터 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장세는 원래 지속될 거에 펀더멘탈 회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진짜 이제 저희 방송 런칭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중화권 증시 관련해서 볼 때마다 이 제조업 관련해서 양보다 질을 택하고 공급 과잉을 좀 막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산업이익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국경절 연휴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시장 리뷰 맨 초입에 말씀해 주셨던 게 증권주 이야기였어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해볼 만한 매력도가 나올지 접근 방법 궁금하거든요. 우선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주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9.3% 상승했고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이 화타이 증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신증권 시틱 세큐리티가 있죠. 12.5%, 11.9%가 상승했는데 화타이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 모회사의 모회사예요. 저희 모회사가 중국 남방자산운용사거든요. 남방자산운용사를 소유한 게 화타이 증권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형 증권사들이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상반기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했죠. 아까 방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 거래소 그렇죠.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홍콩 거래소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적 향상 기대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거래량이 더 늘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금 더 직접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엔타이 인볼루션 그러니까 내부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증권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제로 커미션 있죠. 수수료 제로 아니면은 영업이익이나 아니면은 원가보다 더 절감되는 다른 서비스 제공들 그리고 모든 거래마다 위안화 5위안을 꼭 부과해야 된다라는 규제를 어제 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의 영업 실적이 아니면 내부 경쟁 안쪽에서 다른 증권사끼리 심한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다만 증권사를 아니면 증권 섹터를 추종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무래도 증권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들의 거래가 너무나 활발해지고 과도해지면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과열 현상을 할 방지 거거든요. 조치가 나오곤 그렇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CSI 300, 증권업들이 포함된 CSI 300 ETF로 접근을 네.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주가 많은 A50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혹시나 찬물을 끼얹었을 때 어떻게 폭탄을 맞지 않는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네. ETF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증권주의 실적은 개선될 거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그래도 증시 과열 조치가 중화권에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은 CSI 300 ETF 등 조금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투자 전략 자세히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도 어제 시장에서 또 배터리나 에너지 관련된 섹터도 눈에 띄었고 확실히 저희가 방송하면서 중화권에서도 ESS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섹터의 키워드 그리고 주목할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 칭화대 연구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거라서 리튬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분야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그 종목 중에 톤지신 에너지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샹탄 전자화학이라는 그 기업이 10%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또한 또 AI와 관계된 게 뭐냐면 우선 중국 정부 공산당의 특징이라고 봐야죠. 그 정부 조직상 정부에서 밀어주면 그 밑에 하위 조직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운송부를 포함한 7개 부처에서 네. AI와 교통이 결합되는 전반적인 교통 산업 전반에 2027년까지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발표했죠. 그럼 아시다시피 AI, 교통, 사실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AI가 물리적 AI, 생성형 AI에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정부 주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한 기술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긴 휴장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후로 대응 전략과 일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본토 같은 경우에 8일 정도 휴장이거든요. 네, 너무 10월 길어요. 1일부터. 네. 그렇죠. 저도 이제 10월 1일 날 홍콩은 쉬긴 하는데 홍콩은 10월 1일만 쉬고 10월 7일만 쉬거든요. 너무 아깝긴 하죠. 네, 어차피 글로벌이니까 저희가 장은 열어야 되고 오늘 거래량 감소하면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 실현 뭐 그런 욕구도 있을 거고요. 다만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사중 전해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나온 게 500빌리언 유안 정도를 정책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프로젝트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발표도 나왔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목표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 쪽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테크놀로지 ETF가 있거든요. 차이나 테크놀로지 ETF.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들어온 게 475밀리언. 그렇게 되면 밀리언이니까 6천억 정도가 넘죠. 그게 그 ETF 특히 중국 기술주에 투자되고 있거든요. 또 제가 블룸버그를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글로벌 추세로 미국 쪽이 움직이는 걸 봐야 중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1, 2주 사이에 미국 쪽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글로벌 자금 중국 쪽으로 특히 기술 쪽으로 이동 보고 있고요. CSI 300 인덱스 이번 분기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3년째 최대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시진핑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PMI 데이터 발표되는 것 때문에 저는 어제 상승장 PMI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략까지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이 기대감까지도 저희는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